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이 경북, 이 경주하고 또 옆에 이제 영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경주 같은 경우는 그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죠. 그리고 또 영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이 감소 지역입니다. 그냥 관심 지역하고 이 감소 지역하고 이 차이점이, 그러니까 관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실시를 하지만은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 동포들, 고려인 동포나 이 중국 동포들에게 이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을 해주고 있죠. 지역 특화형 비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들도 가서 체류 자격의 활동으로 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이쪽에서 이 경주하고 영천에서 동시에 이 고려인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장성우 센터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장성우 센터장은 일단은 지역 특화형 비자, 크게 이제는 우수 인재하고 또 외국적 동포에게 이제 부여해 주는 게 있죠. 근데 우수 인재에 대한 이 지역 특화형 비자는 그나마 그래도 좀 잘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보이는데, 외국 국적 동포는 어쨌든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 이제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영천시 같은 경우 좀 활동을 해보니까 영천시 자체 지자체에서 또 관심이 다른 데 비해서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는 게 그 지역이 또 원래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일자리를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이미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이 고용주나 특히 이제 아웃소싱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 근로자들을 쓰는 것을 그대로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일을 해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또 이제 사업정의를 더 좀 편리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죠. 뭐 세금 신고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동포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가서 무조건 뭐 일자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눈높이를 낮춰서 먼저 일자리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인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당한 이렇게 요구를 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의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이 장성우 센터장한테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이거를 일단은 몇 커트로 이렇게 나눠서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장성우 센터장하고 대화 마당을 한번 좀 펼쳐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끝까지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고, 지역 특화형 비자하고 그리고 우리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일자리 문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지금요, 지역 특화형 비자 좀 얘기 좀 해보죠. 지역 특화형 비자. 네네. 지역 특화형 비자는 크게 이제 우수 인재하고 동포에게 적용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우수 인재하고 이제 동포에게 발급되는 두 유형이 있는데, 자, 우수 인재 발급은 어때요? 우수 인재 방송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다 잘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음,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음,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유치하는 데에서는 좀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하는 거, F-4-R 그 비자 해주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어때요, 지금? 수월하게 영점 돼요? 같은 경우에는, 어, 2023년도에는 좀 괜찮았는데요.
네. 가면 갈수록 조금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음, 영천시 사례를 봤을 때, 네네. 그렇죠. 네. 지금 그 지역 특화형 그 저기로 해가지고 한 몇 분 정도 영천시에는 동포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 다른 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잠깐 개수는 파악은 되지 않지만, 음, 제가 이렇게 가족을 유치했던 게 한 80, 한 네. 두세 가구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다 고려인 동포들? 네, 고령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천에서 고려인 동포하고 그 고려인 영천 고려인 센터 같이 좀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들어가요.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재밌습니다, 이게. 네, 왜냐면은 경주에도 하고 있고 영천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 네, 참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를 증가를 시킨다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신경을 쓰면은 음, 정말 좋을 건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게 너무 표가 나더라고요. 음, 그게 조금 힘들고, 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빠져나가는 이유를 또 알겠더라고요. 음,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로 둔갑시키는 경우. 음,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 하면 큰 기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음, 있는 지역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으니 조금 음, 좀 섭섭하다 하나 그런 것도 있죠. 그게 경주도 그렇고 영천도 그렇고 불법 음, 체류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돼요? 많죠. 많아요? 예, 음, 많아요. 그 쉽게 말해가지고 음, 등록되어 있는 수에 곱하기 3을 보면 음,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지자체마다 한 5만 명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음, 법무부에서 단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좀 심하게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뭐 영철 씨가 뭐 저기 뭐 동포 지역 특화형 비자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못하다고 하는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가 만만치 어, 않고요. 네, 그리고 주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생활하는 시설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음, 급할 때 이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럴 네, 네, 경우에 이제 다른 그 인근 지역으로 또 많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라고 봅니다. 그 주택 문제하고 병원 이용하는 거, 네네네. 그런 부분. 보통 이제 고려인들은 이제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방이 한 두 개, 세 개 정도가 네, 있는 거 원하고요. 네, 근데 영천에서는 두세 개보다는 이제 원룸 쪽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룸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있으면 좀 불편하지 음,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두 개, 세 개짜리는 잘 없어요. 음. 이제 그런 게 좀 그러면 불편하죠. 지금 뭐 영천으로 가고자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수요가 있어요? 영천? 있습니다. 있는데 네. 저도 뭐 흔쾌히 거기에서 가라고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음, 이제 제가 일자리가 있으면은 바로 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자리가 없으니까 아, 일자리가 그걸 없어서. 가가지고 예, 음. 그걸 가가지고 그냥 뭐 시간만 때우는 거 시간만 때우다시피 이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저도 미안해요. 어, 일자리가 그걸 없어서. 가가지고 예, 음. 그걸 가가지고 그냥 뭐 시간만 때우는 거 시간만 때우다시피 이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저도 미안해요. 어, 일자리가 있어야 가지. 그렇죠. 제 일자리가 생각에 뭐 일자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와서 됩니다. 돈 벌려고 가는 거지 뭐 그냥 거주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번에 하면서 느꼈던 게 음. 다른 방향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법무부 쪽에 음. 제안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어떤 방향? 보통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오게 되면 바로 음.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네. 일자리 있다 해도 허가를 받으려면 보통 한 달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부분을 굳이 기다리지 말고 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지 음. 않습니까? 음. 거기에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농촌? 합일당을 줘가면서 네네네. 계절 근로자? 그렇죠. 계절 어. 근로자든 어떻게 하든 오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주면 일을 음. 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봐 주셔도 생계 음. 유지는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특화형 비자로 있으면서 농촌에서 일을 못 해요?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거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뭐냐면은 농업 법인이 돼야 되고요. 농업 뭐 허가가 있어야 되고 여러 아, 가지가 그 있더라고요. 고용주가? 네네네. 어. 그리고 이 농촌에는 일하는 게 음. 매달 이렇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자기네들이 필요한 게 뭐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음. 계속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 임시적이라도 우리가 활동 허가를 좀 빨리 음. 받아가지고 음. 농촌에 일을 하면서 이 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고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그 지역 특화형 비자는 네네. 그쪽으로 동포들 같은 경우는 글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고용주의 모두 근로계약 체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체류 회사에, 자격의 활동 허가. 네네네. 거기에 있어야만 그러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한번 받았어. 네. 그러면 사업장이 바뀔 때마다 또 해야 그 되죠. 또 바뀌 사업장이 바뀔 네네. 때마다 해야 되는구나. 네네. 그러면은 바로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예약 제도가 또 있다 보니까 음.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한 달 보름 정도는 또 공백 기간이 걸리고. 생기는 거지. 예. 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게 음. 뭐냐면은 음.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F1을 받아줄 수 있다 하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F1은 일을 못하겠다고 되어 인식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영천도 마찬가지 F1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네.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두 네. 번째 뭐냐면은 F1을 시키게 되면 불법 체류자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F1을 안 쓰고 불법 체제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거기에 기다리는 고용주들이. 순간에, 그 기다리는 순간에 지쳐가지고 본국에 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음. 지역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음. 이 제도가, 음. 있지만은, 이제, 다는 안 그렇지만, 음. 일부 소수들은 대부분 다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결국은 거기에 그냥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어서, 예? 네네네. 이렇게 F-1 이렇게 뭐야 지역 특화형 비자로 갔던 사람들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구만. 네네네. 음.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불법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게 더 낫죠. 왜냐면은, 음.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있으면 이 음. 금액이 그 회사 측에서 받는 게 좀 틀리더라고요. 단가 자체가. 음. 그러다 음. 보니까 적은 임금으로 여러 사람을 채용하기는 힘드니까 음. 아웃소싱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아웃소싱. 이 아웃소싱도 마찬가지. 돈 많이 음. 받으면은 돈 많이 주는데 그렇지 음. 않으니까 단가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음. 우리 동포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포 가족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 네. 실질적으로 돈을 더 달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음, 단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뭐 이런 대우를 좀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동포 보니까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서 네, 고용주의 저기가 아니라 이제 더 올려서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게 안 맞는다 이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불체 외국인을 쓴다. 불체 외국인은 그러면 저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저병은 또 아닙니다. 뭐 주권 다 주고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 예. 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부가세 관련돼 아니 그 세금?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쪽에 좀 차이가 나는 거지 크게 예, 차이 나는 건 예.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고려인들도 마찬가지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음, 4대 보험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음,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4대 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음, 보는 관점에는 거의 그냥 현금을 달라 이거예요. 음, 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받는다? 때문에 네네 세금 신고하지 않고. 네네네.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무 신고를 해야 그 비용에서 경비도 처리하고 저기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자 이제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지는 겁니다. 예, 나는 여기에서 일을 안 했는데 어,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소득이 잡히다 보니까 어, 일을 안 했는데 일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한테 소득을 안 한다 해놓고 음, 돈을 주놓고 자기네들은 신고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나 동포들적 피해를 보는 게 과목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일을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저기에서 그 명의로 소득 신고를 한다?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본인이 모를 항의하면은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을 응, 했는데 어, 어 공백 기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런 뭐 하여튼 그런 식인데 이제 음, 이 부분을 그 사업자한테 가서 얘기하면 음, 이거 바꿔주더라고요. 음, 하여튼 뭐 하여튼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에 음, 뭐 안 해보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음, 물어보면은 아 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인데 그 음, 상대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음. 그걸 좀 더 받아가지고 뭐 소득을 잡았다. 근데 이건 뭐 취소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네네네. 그래요. 근데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체류할 때 그 나중에 일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불이익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지역 특화형 비자에 오는 친구들이 예, 일은 했다 이거예요. 일을 네, 했는데 이만큼 일을 안 했다 해가지고 전부 다 파악을 했을 때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업체에서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자기가 했는 일은 7개 정도 이런 어, 일을 했고 이 세 어, 개는 우리가 일을 안 했다. 이제 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잘못 게재가 됐다 해가지고 정정해 주는 어, 경우도 있고 그런 어, 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도 뭐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구만. 어? 그렇죠. 네, 근데 F-1-9로 배우자 지역 특화형 비자로 있는 사람은 네네. 단순 노무일밖에 안 돼요, 일이? 아니죠. 제조업도 가능합니다. 제조업, 네, 제조업 들어가서 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노가다 있는 거는 좀 힘들겠죠. 네, 네. 농촌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근데 뭐 전문 기술이나 뭐 이런 거를 활용하지 못해서, 그뭐 단순 노무 외에 취업이 제한돼 있어서 저기 하다 뭐 이런 얘기는 뭐예요, 지적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형 1 상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동파하고는 또 유형하고도 틀립니다. 요거는
저기, 네네네네. 그 우수인재, 네네네네. 네, 우수인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이 장성호 센터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 특화형 비자가 좀 성공하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 제도로 인해서 어쨌든 이 외국 인력을 그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유인제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동포들이 일자리를 찾아옴에 있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거기 불법 체류 중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를 대신해서 그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눈높이를 좀 낮춰서 먼저 일자리를 찾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그냥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제안을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현실적인 그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이 있었죠. 내가 그 사업장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소득신고가 국세청에는 훨씬 더 많이 일을 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충분히 일을 했는데 소득신고가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신고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이번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아마 그 회사들이 그런 회계정리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당사자가 되시는 분들도 일을 하고 나서 이 사업소득이 어떻게 잘 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봐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장성호 센터장님하고의 또 대화 내용 또 더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그는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계속 이렇게 후원 협조해주고 있는 곳,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세운병원, 네, 이렇게 있고요. 서울 금초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또 엠플란트 5사 치과병원, 그리고 또 멜로 피부과, 또 영등포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간의 김치, 네, 김치, 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또 주문해서 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